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윤건동역 군위묘장 원예지도사 이신호입니다. 오늘은 사과 묘목 식재 및 관리 요령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묘장에서 묘목을 만들 때 대목 길이를 보통 한 40cm 내외로 해서 그 위에 후지라든지 시나노 골드, 홍로 등을 접을 붙여서 묘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뿌리 발달의 특징을 보면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지 않고 한 20에서 3cm 정도에서 옆으로만 얇게 퍼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을 가지고 유출을 해보면, 토양은 흙과 수분, 공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양 속의 흙은 토심이 깊은 땅은 1m까지 한 60, 70도 정도까지 토양은 충분하고요. 토양 속의 수분은 오히려 깊이 내려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반면에 공기는 토양 표면에서 30cm 정도만 존재를 하고 그 밑으로 더 깊이 내려갈수록 산소는 훨씬 더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뿌리 내리는 특성을 봤을 때 이 외성 대목은 물보다는 산소, 공기를 훨씬 더 많이 필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 묘목을 심으실 때 아니면 과수원을 조성하시고 하시면 항상 배수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이 많이 잠기게 되면 이 뿌리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뿌리가 많이 상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적당한 좋은 나무를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배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과 묘목을 심으실 때는 우리가 고추밭에 고추를 심듯이 이렇게 넓은 간격으로 일항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일항 위에다가 묘목을 심어 주심으로 해서 수위도 낮추고 산소를 접할 수 있는 면적을 충분히 많이 확보해 주시는 것이 묘목을 크고 좋게 키울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의 토질에 따라서 심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선을 지표면이라고 한다고 치면, 사질토 토양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깊이로 심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묘목이 키우기 좋은 식양토라든지 이런 토양 같은 경우는 지표면은 이 정도까지만 해서 심으시고, 그 위로 일항을 만들어서 흙을 덮어 줌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 주시는 것이 나중에 이 대목 노출을 조절하면서 수세를 조절할 때 아주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과 묘목을 심고 나서는 대목 노출에 대한 부분이 질문이 많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지 계통의 품종을 생각했을 경우 M9 대목은 수세가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노출을 좀 많이 줄여서 한 10cm 정도 노출을 해주시고요. 26 대목 같은 경우는 수세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한 15cm 정도 노출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수세가 약한 시라노 골드라든지, 그 다음에 중생종들, 홍로, 아리수, 요런 조생종도 마찬가지고요. 썸머킹, 요런 품종들은 보통 7cm 내외로 해서 대목을 노출시켜 주셔야 나무 수세가 우리가 원하는 수영으로 만들기가 쉽고 하고, 수세 조절을 과수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퇴비라든지 유박이라든지 비료 이런 것들로 수세 조절하는 것보다는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대목 노출 정도를 조절을 해서 수세를 조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일부 심지어는 어떤 농가는 이 깊게 심어서 지표면하고 접목부에 거의 맞닿는 부분이 심으시는 농가가 있으신데, 이렇게 될 경우 나중에 땅이 다져지고 나무에 무게가 실리면서 점점 더 내려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할 수 없이 중장비 같은 경우를 불러서 나무를 들어 올리는 경우까지도 제가 본 적이 있으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조금 노출을 더 시켜 놓고 일항을 만드시면 부족하면 흙을 더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세가 너무 강하면 다시 내리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수세 조절하시는 것이 나중에 과원을 관리하실 때 아주 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묘목 식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수원을 먼저 조성하실 때 이제 지주 파이프를 먼저 박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묘목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관리기를 이용해서 묘목 식재할 수 있는 깊이 한 20cm 정도를 한번 쭉 골을 타주시고, 그 다음에 지주대를 간격에 맞춰서 설치한 다음에 여기다 묘목을 심어서 고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주대라든지 준비가 마치셨으면 묘목을 수령하셔서 심기 전에 먼저 묘목을 소독액에 충분히 담가 주셔야 됩니다. 소독액으로는 벤네이트라든지 베노밀 수화제 정량을 넣으시고 전자책 같이 혼용을 해서 타주신 다음에 충분히 이 뿌리가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 하루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담가 놓으셔서 물을 억지로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올 겨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눈비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건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 뿌리가 내려서 수분을 흡수하기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간 동안 억지로라도 먹어놓은 빨아 올려준 요 수분으로 생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먹여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갱신하는 과수원 같은 경우 기존에 있던 나무를 캐다 보시면 뿌리 쪽에 하얀 솜털 같은 이런 면충이 있는 밭이 있습니다. 그런 토양은 토양 속에 면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독제를 넣고 진딧물약도 같이 혼용을 해서 흡수시켜 주는 게 나중에 이 뿌리를 심고 나서 활착할 때 면충의 피해를 줄임으로 해서 활착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미리 구덩이를 파 놓았습니다. 이렇게 구덩이를 파 놓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지주 파이프가 북쪽에 있도록, 묘목은 남쪽에 있도록 그렇게 심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남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에 묘목을 심게 되면 해가 이렇게 비치면서 이쪽 주간에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측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제 왼쪽 방향, 이쪽이 남쪽이 되고 이 지주대 방향이 북쪽이 되도록 하셔서 위치를 잡으셔서 심으셔야 충분한 햇빛을 받고 나중에 측지를 충분히 수월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지주대라든지 나무 심는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파고 났으면 이제 나무를 넣고 흙을 덮는 것보단 우리가 흔히 시중에 있는 상토라든지 혹은 이 피트모스 같은 이런 종류를 넣고 흙과 한 반반 정도 섞어 주시는 것이 공기층도 어느 정도 일부 있기 때문에 뿌리가 호흡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넣어 주게 되면 활착에 아주 좋게 되겠습니다. 가령 어떤 농가에서는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여기다가 퇴비라든지 유박을 넣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권장드리지가 않습니다. 이 나무가 이 묘목을 굴치한 동간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이런 유박이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살이 까지고 이렇게 했던 상태에서 소금물을 부어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유박이나 퇴비들은 그 염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다친 뿌리 상처가 빨리 아무는 걸 방해하고 심지어는 나무를 고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퇴비, 유박, 뭐 화학 비료도 마찬가지고 나무가 활착되고 난 6월 초부터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묘목을 심을 구덩이를 만들고 이제 상토를 섞은 다음에 구덩이에 넣어줬을 때 보시게 되면 이 뿌리가 이 구덩이보다 더 넓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뿌리를 그 구덩이 크게 맞게끔 전지가에는 아주 날카로운 걸로 깨끗하게 잘리도록 이렇게 절단을 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뿌리들은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뿌리들이 아닙니다. 이 뿌리들은 지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잡고 움켜쥐고 지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실제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뿌리는 뿌리털이라고 해서 아주 가느다란 그런 뿌리털 잔털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 돋보기나 현미경 그런 것들로 봐야 보이는 것들이고요. 지금 이 또 뿌리털들은 그 봄에 일찍 뿌리털이 나왔다가 가을에 낙엽이 다 지고 나면 이 뿌리털들은 더 이상 양수분을 빨아당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낙엽 지듯이 다 사가들고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뿌리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를 어느 정도 끊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 뿌리를 끊음으로, 이 흙을 잡고 있는 이런 뿌리를 끊어줌으로 해서 우리가 측지를 잘라서 반발심으로 더 튀어나오듯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잘라 주심으로 해서 이 뿌리도 그런 반발력으로 더 많이 세근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한 방법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대목 노출 높이를 맞추셔서 지금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런 과수 지지끈으로 이렇게 한번 고정을 해 주시고요. 자, 고정을 하실 때 너무 파이프에 딱 밀착이 되면 이 측지가 나오기도 힘들고, 나중에 이 측지가 너무 굳어서 갱신을 하고 잘라내고 새로 받으려고 하실 때 톱이라든지 전지 가위가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 5에서 10cm 정도 이렇게 띄워서 고정을 해주시고, 요즘은 이제 농자재 중에 이렇게 스펀지 안에 넣어서 해주는 그런 자재도 있으니까 그런 자재를 활용하시거나, 혹은 여기 이런 수도 보온재가 있습니다. 이런 보온재를 여기 틈에 맞게끔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자, 이렇게 끼워서 간격을 주시면 나중에 톱이 들어가거나 이 전지 가위가 들어가서 이게 절단을 하고 할 때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흙을 덮으실 텐데, 흙은 일단 고흐 흙 위주로 먼저 뿌리 주변으로 덮어 주시고요. 흙이 별로 현재 심으시려고 하시는 토양에 흙이 곱거나 그렇지 않다면, 아까 넣었던 이런 피트모스라든지 이런 상토들을 이렇게 흙하고 같이 섞으셔서 한 1대1 정도로 섞으시면 됩니다. 섞으셔서 뿌리가 덮일 만큼만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충분한 관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져온 물통이 20리터입니다. 그래서 뿌리만 먼저 덮은 다음에 물을 충분히 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신두 정도 부었습니다. 이렇게 붓고 나면 안에 흙탕물 내지는 죽처럼 죽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싹 가라앉으면 뿌리하고 흙하고는 확실한 밀착이 되기 때문에 생육이 좋아지고 뿌리 썩음이나 이게 없고요. 안에가 충분히 죽탕이 되지 않는 경우 흙하고 이 뿌리하고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면 뿌리가 새로 새 뿌리가 내리고 뿌리털이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썩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을 충분히 주셔서 한번 싹 가라앉히면서 공기층이 빠지고 뿌리와 흙이 충분히 붙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구더기를 파서 심은 묘목 물이 자라드는 동안 관리기로 타서 골을 만든 밭에 묘목 심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남쪽이고 북쪽이 되도록 하고, 저희가 지주 파이프가 이거밖에 없어서 좀 짧은데 길다고 좀 상상을 해주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 띄우고, 이런 유인 끈으로 한번 유인을 해주시고, 이 지주 파이프와 묘목이 완전히 닿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꽂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묘목을 낳았을 경우
지금 현재 관리기로 쳐서 흙이 올라와 있지만 현재 지면 높이는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원래 지면 높이고, 해서 흙을, 이 관리기로 하면 좋은 점은 흙이 아주 곱게 부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흙을 덮고 나서 물을 주게 되면 뿌리에 공기층이 없이 잘 활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도 부족한 경우는 상토 등을 섞어서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물을 한 10리터 정도 붓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댐을 샀듯이 좀 쌓아서 물이 못 빠져나오도록 하고, 관리기로 한번 흙이 올라간 흙이었기 때문에 잘게 부서져 있어서 물 흡수도 잘 되고, 이 뿌리하고 활착, 흙이 닿는 활착도 아주 잘 될 것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이 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물을 좀 더 빠를 때까지 기다리면 좋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바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물이 가라앉았으면 나무를 놓고 했을 경우 이 묘목 자체의 무게에 의해서 뿌리가 약간 좀 사선으로 이렇게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무 뿌리는 사선지게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뿌리가 뻗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살짝 한번 이렇게 들어 주시고요. 아직 물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살짝 들어주면 뿌리는 아래쪽을 향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저 흙을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세게 들어올리지 않습니다. 살짝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10cm 정도 노출되게끔 접목 부위에서 10cm 노출되도록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둘레로 흙을 이렇게 올려서 분화구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마저 물 10리터를 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이 완벽하게 다 잦아들고 나면 흙은 물이 마르고 물이 다 가라앉고 마르면서 거북 등자처럼 짝짝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수분이 날아가고 하기 때문에 주위에 쌓아놨던 이 흙을 가지고 이렇게 덮어 주셔서 그 갈라진 틈을 메워 주셔야 빠른 활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을 충분히 줘서 했는데, 자, 이게 나무가 한두 그루 심을 때는 사실 이렇게 주면 정말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과원을 갱신하고 아니면 새로운 밭을 만들어서 심다 보면 몇백 개의 나무를 심게 되는데, 이렇게 주다 보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때로는 흙을 다 덮어놓고 이런 약대에 앞에 노즐을 제거하고 뒤에 분무기 연결시켜서 물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실 경우는 이렇게 쿡 찔러서 물을 한번 받고 나올 때까지 주시고요. 이렇게 두 군데 넣으시고 물이 뿜어져 나오면 빼내시고, 이렇게 또 한 군데 넣어서 물이 충분히 들어가서 밖으로 뿜어져 나오면 빼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최소 3군데 이상 물을 충분히 주셔야 공기가 빠지면서 흙하고 뿌리가 밀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컷. 자, 그러면 아까 관리기로 골을 타서 식재한 곳에 물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저 흙을 복토하고 물을 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물을 주고 나니까 이렇게 뿌리 사이에 틈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틈들은 흙으로 충분히 다 덮어 주셔야 되고요. 공기 빠져나간 구멍입니다. 분화구 모양을 만들어 줬고요.
물을 붓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살짝 들었다가 예, 놓아주시고요. 마저 물을 지금 이제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물이 쑥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고인구멍이 있지요. 자, 이렇게 심어 놓고 물이 다 잦아지면 흙이 마르면서 갈라지기 전에 여기 있던 흙으로 다시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땀이 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예, 묘목을 심어서 물이 어느 정도 잦아든 다음에 흙을 다 덮었습니다. 다시. 자, 지금 요런 과수원 지금 이렇게 심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이제 화면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지표면하고 거의 같게 심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심어 놓은 거는 이제 내 과수원이 내가 심으려고 하는 밭이 비가 오거나 하고 나면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모래가 바짝바짝 보일 정도로 모래가 아까 사질이 많은 땅들은 이렇게 해주셔야 이 정도 지면하고 맞춰서 심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요 높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땅 지표 높이입니다. 지금 이랑을 올리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자, 요런 땅 이렇게 심는 경우는 흙이 아주 찰지고 물이 잘 안 빠지고 비가 온 다음에 장화를 신고 들어갔을 때 발이 푹 빠지면서 장화가 벗겨질 정도, 그렇게 아주 진 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려 심어 주셔야 수분은 여기 있다가 수분이 빠져나가고 이쪽으로 산소가 들어가면서 뿌리가 호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충분히 소원하게 나무를 담그고 하라고 했던 거는, 자, 이제 뿌리가 나무를 굴치하면서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뿌리털은 아직 지지하는 뿌리만 있고 실제 수분하고 양분을 빠당기는 뿌리털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뿌리털들은 보통 이 들어가 있는 땅 속 온도가 한 5.4도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뿌리털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뿌리털들은 가장 활발하게 생육해서 뿌리털이 발생하는 온도는 지중 땅 온도가 16도에서 24도 이 사이에서 뿌리털이 활발하게 나와서 수분을 빨아당기고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치면 실제 우리가 묘목을 지금 뭐 3월 중순부터 심었다 손 치더라도 그 땅 속 온도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4월 중순까지 됩니다. 그러면은 심고 한 달 정도는 이 자체 가지고 있는 수분으로 내가 버텨야 됩니다. 자체 있는 수분으로 잎도 틔우고 하기 때문에 아직 뿌리는 제 역할을 못 합니다. 이제 그 기간 동안은 활착 기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물을 먹이고 심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고 난 다음에 한 2주 간격으로 한 번씩 충분히 관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올 겨울에 워낙 가물었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충분히 관수가 되지 않으면 수분이 뺏겨 나가서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물을 주시고요. 만약에 비가 한 15mm 이상 왔다 그러면 그날부터 다시 2주 정도 14일 정도를 두고 그 사이에 그 중간에 비가 없었으면 다시 한번 물을 트셔서 충분히 관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은 한 번에 4시간 5시간씩 쭉 주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정도 한번 주시고 어느 정도 물이 잦아들면 다시 1-2시간 주시고 하시는 것이 이 땅속까지 깊게 들어가는 물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4시간 5시간 계속 그대로 주게 되면 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는 양보다 밖으로 흘러서 나가버리는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좀 간격을 두시고 번거롭다고 2번씩 주시는 게 충분한 수분 공급이 가능해지는 주는 방법입니다.